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오늘 인천광역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요. 여기 보면 FAQ라고 해갖고 향후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대구광역시 거 했는데 이게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직 최종 합격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 궁금하잖아요. 국가직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 있어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지방직은 사실 깜깜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언제 되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요거. 자, 이거가 이제 중요한 거죠. 현재 임용 가능 인원 외 자녀 인원은 향후 결혼 발생 시까지 임용되게 할 수 있다. 결국 뭐예요? 모든 사람을 다 임용을 처음부터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나가야 들어간다. 나가야 들어간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거에 여기 보시면 자, 공무원 충원은 내년도 결혼을 예상하고 채용했어요. 그러니까 23년에 선발한 인원은 24년에 지금 나갈 사람들, 뭐 의원 면직을 하든 주로 이제 정년퇴직이죠. 정년퇴직 하는 사람들 숫자를 가지고 채용했기 때문에 지금 난 가고 싶어. 근데 자리가 안 났어. 아직 안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는 바로 임용할 수 없다. 일부는 이미 나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23년에 나간 사람들 결혼도 채우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뽑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기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죠. 이게 이유야. 이게 이유야. 그러니까 왜 대기해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다 한꺼번에. 왜? 일반 회사는 합격하면 다 들어가요. 한 번에 가서 다 교육받고 쫙 부서로 배치된단 말이야. 신입사원들 오면. 근데 이제 공무원은 순차적으로 배치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뭐 성적순이다. 뭐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성적순으로 먼저 발령을 낼 수밖에 없겠죠.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수직렬이라든지 뭐 인원이 급한 직렬들, 뭐 사회복지 이런 쪽은 좀 먼저 임용이 돼요.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인원이 항상 모자르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를 빼고는 이렇게 대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게 또 나와요. 실무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이건데 실무 수습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공서 가서 알바라 그러면 안 돼. 인턴. 인턴을 그냥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아닌데 왜 실무 수습이 있냐? 일단 결혼이 났어요. 결혼은 여러 가지로 나. 뭐 아까 희망퇴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육아휴직 같은 거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자리가 비었잖아. 어쨌든 그러면 새로 인원을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럴 때 실무 수습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일을 좀 해봐라. 어차피 공무원 될 거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약간 실무 수습이 완전 실무 위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일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실무 수습 안 하고 그냥 바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좀 하라 그래갖고 길게는 뭐 6개월까지도 하신 분 있다는데 보통 3개월 이상 넘기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임용 대기해야 된다.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고 심지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 합격하신 분이 아직 다 못 들어갔다고 너무 많이 뽑아놔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에는 자치구가 있죠. 지금 이 광역시가 있고 자치구가 있어. 이거 뭐 행정학 배우신 분들 다 알 텐데 사회에서도 나오죠. 우리가 광역단체, 기초단체. 그래서 기초단체의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실적으로 인천광역시는 여기 보시면 시청이 있고 구청.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광역지자체죠. 네, 그래서 인천시에 이제 소속되는 공무원이고 나머지 중구, 동구, 미출구, 연수구, 이게 자치구죠. 예전에는 선발을 인천이 이걸 따로따로 뽑았었어요. 남구, 뭐 남동구, 부평구 이래가지고 몇 명, 3명, 2명, 1명 했더니 이게 너무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어차피 인천 안에서는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낮은 쪽으로 막 몰려가면 거기가 또 올라가 버리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 올라. 그래서 통합으로 선발한 다음에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1에서 5지망까지 보통 대부분이 다 1에서 5지망 해요. 1에서 5지망.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자치구 배정할 때 1에서 5지망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망마다 성적순으로 내가 1지망에 떨어졌어요. 그럼 2지망이 되냐? 그건 아니야. 2지망에서도 다시 1지망 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1지망 된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먼저 들어가다 성적 높은 사람이 무조건 올라가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성적순이라는 거야. 지망이 1에서 5가 먼저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 근데 1지망을 먼저 봐주는 거죠. 1지망 한 사람들끼리 쭉
해서 없어. 어, 이 사람은 인력이 안 돼. 그러면 이지망에 이제 가서 볼 거 아니에요. 쭉 또 다시 성적 순으로 쫙 해요. 근데 이지망도 이 사람이 안 돼. 그럼 3지망, 4지망, 5지망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5개인데도 없어. 그러면 이제 실제 빈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가니까. 왜냐면 여기서 뭐 대단히 지금 뭐 서울처럼 뭐 강남 뭐 서초 막 이쪽으로 많이 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가 막 터져 나간다 그런 거 아니고 필요 인원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필요 인원들. 그래서 내가 서구에 살고 있지만 계양구로도 갈 수 있고 부평구로도 갈 수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딱 지망에서 갔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광역시 마찬가지로 광역시라고 하는 데는 다 마찬가지예요. 광역시라고 하는 데는.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어떤 거 임용유예 같은 거 어떻게 한다 하는 거고, 임용유예는 대부분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2학년 2학기까지 했다. 2학년 그러니까 그러면 남은 게 2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임용유예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임용유예를 받아서 허가가 나는 때부터 2년 이내입니다. 근데 2년까지를 다 주지를 못해요. 2년 그러니까 지금이잖아. 지금 9월이니까 10월 정도에 만약에 뭐 서류 내고 하면 9월 한 중순쯤에 나온다. 그러면 9월부터 2년 이내야. 그러면 지금 학기는 어떡할 거야? 지금 학기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2학기 다녀야 돼. 안 그러고 난 2년이니까 내 거에 맞춰줘. 그렇게 안 돼. 그래서 2년 범위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2년이라는 게 왜 나오냐. 이게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년 이내. 그렇기 때문에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탈락입니다, 그냥. 취소되는 거예요, 합격이. 그래서 2년 이내인 거고, 그래서 최대한 2년까지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딱 2년 되는 날 임용이 되냐 이거죠. 안 되죠. 임용되기 하루 전날. 그 자리가 없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보통은 더 빨리 부릅니다. 빨리 불러서 빨리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여러분이 담당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날 딱 진짜 자리가 안 비면 어떡할 거야. 그럼 우리가 뭐 고속버스 KTX 같은 거 그날 가야 되는데 그날 차표 없으면 못 가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그래서 미리 예매를 하는 거잖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2년이니까 나는 졸업할 때까지 주겠지. 졸업할 때까지 주는 개념이 아니고 그걸 감안은 하지만 2년 이내에서 재량껏 줍니다. 재량껏. 그래서 어떤 데는 1년을 주고 연장하라 그런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1년 6개월 하고 연장하라는 데가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주로. 그래서 2년을 꽉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특히 학기가 4학기가 남으신 분들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용유예를 허가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근데 허가 자꾸 안 한다는 소문이 자꾸 나오는데 여태까지 그거 안 됐어요 하시는 분을 한 명인가 2명 빼고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임용유예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담당자와 어떻게 졸업이 가능한지를 어필하면 됩니다. 우리가 4학기 남았다고 졸업 못하는 거 아니죠. 왜? 계절학기도 있잖아. 계절학기에서 많이 땡겨야지, 어쩔 수 없이 학점을. 그리고 이제 전공을 다 몰아서 들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근데 이제 문제가 합격하신 분들이 계절학기까지 들을 그럴 여유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거 봐, 욕심이지, 욕심. 졸업은 하고 싶고, 졸업은 하고 싶고, 공부는 하기 싫고,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이게 이제 서로 상충되면서 학고 맞고 막 그런 분도 많아요. 그러다 그냥 이제 그냥 대학교 졸업장은 나중에 뭐 따든지 말든지 하고 포기하자 이런 분도 있고, 우리가 이제 연수휴직이라는 게 있어요. 연수휴직. 휴직 중에 연수휴직이 그 이제 일종의 뭐 대학교 가는 뭐 그런 건데 원래 취지는 이게 아닌데 지금 연수휴직이 소위 뭐 학업휴직이라고 불리면서 그 휴직하고 졸업하는 뭐 그런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도 있다라고 했지 된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수휴직으로 마저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임용유예하고 나머지 1년 졸업 못한 거를 나중에 졸업한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아싸리 그냥 독학사로 가서 학위만 따는 거죠. 학위만. 졸업장은 못 따지만 학위만 따는 분도 있고, 뭐 각가지예요. 그 다음에 4학년 2학기는 뭐 취업계라는 거 우리가 내면 되는 데가 좀 있어요. 학교들 중에 취업계. 아니면 뭐 이제 저는 근데 굉장히 오래전에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면 보통 좀 편의를 봐줬어요. 예전에는 취업했는데 뭐 잘리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와서 시험이나 과제 내라 막 이렇게 한 학기 정도 남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진행이 되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교수님한테 잘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그게 취업계야, 일종의. 그렇게 해도 됐는데 그건 이제 본인이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남으신 분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공무원 시험은 3학년 1학기 정도 끝내고부터 준비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래야 기간적으로 맞습니다. 기간적으로. 3학년 1학기까지 정도는 하고, 하고 하는데 꼭 2학년 2학기 끝나면 휴학하고 시험 보고 합격하고 2년인데 어떻게 해요? 계속 물어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용유예 신청서를 내는데 나중에 그게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뭐 보통은 된다고 보면 돼요. 보통은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기간을 다 쓰라고 돼 있죠. 최대한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을 다 써야 돼요. 근데 뭐 그냥 어쨌든 2년 이내에 돼야 되고 대학원 얘기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학교 진학하는 거. 새로운 학교 지금 9월 달에 다른 학교 못 갑니다. 일단 그걸로는 임용유예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담당자하고 얘기해 봐야 돼요. 근데 내년에 합격할 보장도 없잖아. 만약 편입을 한다 그래도 합격할 보장 없잖아. 자, 우리 공무원 시험 합격해 놓고 다른 데 자꾸 가고 싶어 하는데 다른 데 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사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모든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편입 같은 게 쉽지가 않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뭐 될 것 같지만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대학교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데 편입은 그래서 그냥 졸업하는 게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큰 뜻이 있어서 뭐 편입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가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원 가야 되겠다. 사실 뭐 대학원이 꼭 필수사항도 아니잖아요. 공무원을 하면서. 근데 나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야간 대학을 다니면 됩니다. 야간 대학원, 주말 대학원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다음에 이제 군입대 하시는 분도 임용유예가 돼야 되죠. 당연히 군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면 2년이 다 지나 1년 8개월인가요, 요즘? 1년 6개월인가? 1년 8개월이잖아. 18개월이잖아. 18개월. 1년 6개월이네. 그러니까 1년 6개월 뒤에는 그러면 남는 게 6개월밖에 안 남잖아. 1년 6개월밖에 안 남잖아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군대 간 건 또 빼줘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학업에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또 2년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제대하는 날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복합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다니고 있어서 임용유예를 했는데 군대 가야 돼 중간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임용유예가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임용을 해요. 임용한 다음에 병역휴직이 있습니다. 병역휴직. 군대 가는 휴직이 있어요. 아예.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역휴직.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아는 것만. 신체검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신체검사도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여유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데는 2, 3일 걸리는 데도 있어요. 주로 규모가 큰 데는 검사가 금방 나와요. 그래서 당일날 나오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2, 3일 걸리는 데가 있고 아예 모르는 데도 있어요. 공무원 신체검사가 뭔지 몰라요. 근데 그냥 건강검진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거꾸로. 그러니까 예 그래 갔더니 이거 뭐 서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본인이 다 출력해서 가져가야 돼 원래. 그래서 알려줘야 돼. 이런 항목을 이런 항목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안 되겠죠. 해본 데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며칠까지 내라 이런 서류가 있잖아요. 그걸 못 지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잘리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내가 신체검사 받았는데 안 나온다 결과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담당자 뭐라 그래요? 탈락이십니다. 영원히 안녕하세요.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하고 있어. 그리고 부랴부랴 나중에 한다. 저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공무원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중에 큰 사고 쳐요. 그 정도도 본인이 챙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채용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미리 받아놔도 됩니다. 미리 받아놔. 내가 죽어도 합격할 것 같아. 그럼 몸이 지금은 아주 쌩쌩해. 그럼 그때 받아도 됩니다. 여기 써 있죠. 이게 다 카더라 통신에서 막 아니다 맞다 싸워요. 근데 여기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 1년이란 말이야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치아 없어졌습니다. 치아. 옛날에 치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신체검사 항목이 바뀌었는데도 그러니까 항목이 아니지. 항목도 바뀌었지. 그 다음에 가부 여부 있잖아요. 가부 여부. 뭐 된다 안 된다. 옛날에 막 수치로 다 돼 있었거든요. 그게 바뀌었어요. 바뀐 지 꽤 오래됐는데도 옛날 자료들 막 보다가 나 이런 고혈압인데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닙니다, 여러분. 업무에 큰 지장 없으면 다 통과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큰 병이면 또 전문의 소견서 받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 받으면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다 나오 여기 있잖아요. 여기 판정 보류.
재신체 검사 받고 이것도 안 되면 원래 이제 전문의 그거 받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는 그 내용이 없네. 예.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이제 지역마다 전부 달라요. 네, 지바지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데는 온라인, 어떤 데는 실제 교육, 집합 교육. 인천은 아마 어떻게 한다고 돼 있나? 어디 보자요. 네, 없어요. 없어요. 내용이 집합 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개별 연락이 갑니다. 이건부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네.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집합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출퇴근 교육을 시키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막 온라인 교육하고 막 병행해서 했거든요. 작년만 해도 막 병행해서 했어요. 그래서 한 3, 4일만 집합 교육 직접 와가지고 짐 싸들고 와서 숙소가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여기 인재개발원에 가서 며칠 동안 같이 있는 거죠. 전 직렬 같이 합니다 보통. 네, 그랬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것들이 요런 서류에 나와 있으니까 최종 합격자 관련된 서류들 이렇게 안내가 잘 돼 있는 지역들 거를 보시면 되고, 남의 지역 거 보고 우리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임용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되고 있고, 뭐 지망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